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익법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지정기부금단체라고 불렀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고요.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법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는데요. 홈택스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지정받으면 처음 지정받는 법인은 3년간 자격이 유지되고요. 이후 재지정받을 때는 6년씩 유지됩니다. 손비인정이나 소득공제는 법인과 개인 모두 가능한데요. 법인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이내에서 기부한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본인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기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개인 기부자와 같은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흐름을 살펴보면 법인이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에 추천 요청을 올리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서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 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공익법인은 접수 횟수가 1년에 4번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세무서는 매 분기 말 2개월 전달에 10일까지 접수받은 뒤에 한 달 뒤인 분기 말 1개월 전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분기 말일에 지정 공고합니다. 2, 4분기를 예로 들면 2, 4분기 마지막 달의 2개월 전, 즉 4월 10일 마감으로 세무서에 접수하셨다면 2, 4분기 마지막 달의 1개월 전, 즉 5월 10일까지 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게 되고요. 기획재정부는 2, 4분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 지정 여부를 공고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을 1년 전체로 보면 4, 4분기 때 밀리게 됩니다. 4, 4분기, 즉 10월 11일 이후에 세무서에 접수하셨다면 추천과 승인 심사 과정이 다음해 1, 4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내에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늦어도 3, 4분기 내, 정확히는 10월 10일 이전까지는 세무서에 접수하셔야 12월 31일에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접수하게 되면, 즉 10월 11일 이후에 접수하게 되면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홈택스를 통해서 접수합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추천 요건을 크게 5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관과 첨부 자료들을 검토했을 때 수익이 공익적인 목적에 쓰여야 하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산 시 자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라는 내용이 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국세청 홈페이지와 법인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내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과 연계해서 네 번째로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만 인정하고 블로그나 카페는 인정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완화되었습니다. 블로그, 카페는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아무 때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이 없게 개방된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홈페이지와 관련해 최근에 추가된 게 있는데요. 공익 위반 사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와 법인의 홈페이지를 배너나 링크로 연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리 감독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을 말하며 이 중 1개 이상의 기관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과기관이라고 해서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는 추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추천 신청서를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요.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우선 법인 설립 허가서 사본,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 인가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는데 말소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관 사본을 첨부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의 결산서와 당해년도의 예산서를 첨부합니다. 여기서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안 된 경우에는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그리고 신청일 전달까지의 월별 수입 지출 내역서를 첨부합니다. 다음으로 지정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기부금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를 밝히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합니다. 다음으로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 등의 의무 이행 준수 서약서라고 해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 의무 이행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입니다. 이 서약서는 신규 지정 신청 시에만 첨부합니다. 그 다음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 보고서를 첨부하는데 이 보고서는 재지정 신청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켜야 할 의무와 관리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법인세법상 의무사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의무사항으로는 공익법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으로 최근 2년 동안의 고유 목적 사업의 지출 내역이 있을 것, 결산 서류 등의 공시 의무,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할 것, 전용 계좌 개설, 외부 회계 감사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관련 의무사항으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매년 6월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으로는 전용계좌 개설 신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제출,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제출 등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장부의 작성과 비치, 전용계좌 사용, 출연재산 등을 직접 공익 목적의 사용 등 크게 7가지 정도로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항마다 마감 시한이 다르고 법인의 재정 규모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 깊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초 많은 공익법인들이 공시와 신고 업무에 힘들어하십니다. 여력이 된다면 공익법인 공시와 세무회계 관련한 교육을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매년 공익법인 세무 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익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센터에서 준비한 비영리단체 설립 온라인 교육 영상을 마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좋아요, 구독 아시죠? 감사합니다.